이제 우리의 비슬리가 나왔습니다. 오늘 선발 투수 제레미 비슬리 선수입니다. 이 선수가 정말 이번 스프링 캠프 기간 동안에 가장 큰 관심을 모았던 선수 중에 또 한 명이고, 확실히 기자의 시선으로 봤을 때도 해설위원의 시선으로 봤을 때도 정말 좋은 평가를 받았던 선수잖아요. 네, 저는 뭐 올해 롯데자이언츠 외국인 투수 2명은 정말 영입을 잘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일단 라인업이 소개가 되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세이브 라이온즈의 타순입니다. 1번 타자 히루마 타쿠야, 2번 코지마 타이가, 3번 니시카와 마나야, 4번 리난커, 5번 알렉산더 카나리오, 6번 이시 카즈나리, 7번 타키자와 나스오, 8번 와타나베 세이야, 9번 무라타 레온 선수였고요. 또 선발 투수로는 시가의 시냐 선수가 피칭을 마쳤습니다. 확실히 이 워딩이 좋네요. 발음이요. 씹혔습니다. 네, 딕션이죠. 네. 한 번은 씹혔는데 좀 아쉬움이 딕션이라고 아마 해야죠. 있죠. 네. 좀 다르네요. 아 근데 조성환 위원이 정말 또박또박 해설 잘하시는 분이거든요. 네. 네. 제레미 비슬리 선수는 일본 프로야구 또 한신 타이거스에서 3시즌을 또 뛴 바가 있었고요. 그때 성적 역시 나쁘지 않았습니다. 지난 시즌 때는 좀 밀려서 2군에서의 등판이 많았었고, 근데 뭐 폰세도 많았으니까요. 네. 2024 시즌 때 이 선수가 상당히 좋았었고, MPB 때 딱 한 번의 완투승이 있었는데 그게 상대가 세이브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미 세이브 라이온스를 상대로도 좋은 기억이 있는 제레미 비슬리 선수고, 선수가 확실히 현재 또 롯데자이언츠 총괄 코디네이터로 와 있는 카네모라 선수 총괄 코디네이터가 또 직접 또 추천을 하기도 했던 선수잖아요. 맞습니다. 한신 출신이니까요. 네. 과연 오늘 피칭 또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또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잘 알고 있는 지도자가 추천을 했다는 거는 분명히 뭔가 있다는 거. 그럴 수 그렇죠. 있죠. 1번 타자 히루마 타쿠야 선수고요. 초구는 볼로 출발합니다. 저 구속이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151이 나왔는데, 네. 151 느낌은 조금 아니었죠? 그러니까요. 2구째 역시 빠른 공. 아 이거 지금 정도면은- ABS 없어요? ABS? 사실 스트라이크로 봤는데요. 아니, 그러니까 ABS가 없나 봐 지금 네. 현장에. 지금 현장에서는 ABS 시스템보다는 주심의 판정에 좀 의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연습 경기입니다. 네. 투볼 노 스트라이크 3구째 낮게 들어갑니다. 근데 뭐 아무래도 첫 경기이기 때문에 구속이 얼마나 잘 나온지가 중요하고, 비슬리에 대해서 좀 불안 요소는 아무래도 커맨드의 기복이 좀 있다는 거. 네, 본인이 좀 원하는 코스에 공이 들어갈 수 있는지를 초반에 봐야 될 것 같고요. 3볼로 출발하고 있는 제레미 비슬리. 네. 선두 타자에게 스트레이트 볼넷을 내줍니다. 그래서 저 정합판 그 자막의 스피드가 맞다면은 스피드는 이제 컨디션은 나름대로 좋아 보이는데 그렇죠. 네. 제구가 일단 0점이 잘 안 잡히는 모습이고. 지난 시즌에 비슬리가 포싱과 퍼터, 슬라이더, 스프리터를 골고루 던졌는데 결국에는 지금 또 좌타자가 이번에 라인업이 많잖아요. 네. 그리고 반대손 타자 상대로 했을 때 이 선수가 커터나 스플리터의 완성도를 얼마나 높일 수 있을지가 관건이거든요. 네. 세이브 라이온즈 그 9명 중에 7명이 좌타자거든요. 그렇죠. 그 롯데와 반대예요. 롯데는 우타자 1색이고 세이브는 좌타자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우투수 제레미 비슬리가 오늘 이 세이브 라이온스의 좌타자 라인을 맞아서 또 어떤 피칭을 보여줄지, 일단 선두 타자는 볼넷으로 내보냈습니다. 2번 타자 코지마 타이가 선수의 타석. 초구를 들어 올렸습니다. 센터 쪽 손호영 중견수인데요. 그 앞에 있는 전민재 유격수가 처리했습니다. 지금 손호영 그 중견수위가 잠깐 나왔는데 그 수비를 어느 정도 할 수 있는지도 네. 지금 저희한테는 큰 관심사입니다. 그렇죠. 네. 손호영 선수가 올 시즌, 지난 시즌 말미부터 사실 이 외야 전향에 대한 시도를 했었고, 이번 연습 경기 내내 또 중견수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과연 또 이 중견수 위치에서의 손호영 또 기대를 안 해볼 수가 없죠. 네. 그리고 롯데의 타격을 고려할 때는 네, 손호영 선수가 사실 타격에서는 분명히 좀 역할을 해줘야 되는 선수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어떤 포지션이 됐든 저는 필요한 선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첫 아웃 카운트가 잡혔고요. 1사 주자 1루입니다. 1루에는 볼넷으로 나가 있는 히루마 타쿠야 선수가 있고요. 이제 타석에는 3번 타자 니시카와 마나야 선수입니다. 초구는 낮게. 확실히 이제 일본에서 3시즌을 뛰었기 때문에 이제 슬라이드 스텝에 대한 그 문제는 크게 없을 거라고 보고. 네, 뭐 실제로도 도루 저지에 있어서 크게 문제는 없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특히나 캠프지에서 일본 팀을 만나면 뭐 1번 타자, 2번 타자가 출루하잖아요. 거의 그 빠른 카운트에 도루 시도를 많이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비슬리 선수 지금 슬라이드 스텝이 괜찮아 보입니다. 특히 뭐 캠프 연습 경기 같은 거 할 때 도루 시도가 많습니다. 아우 엄청 많습니다. 네.
많이 뛰어보고 또 그런 상황이 또 훈련이 많이 되니까요. 어우, 공을 일단 뒤로 빠뜨립니다. 그 사이에 1루 주자가 충분히 이동을 하는데요. 일단 2루에서 멈췄습니다. 확실히 공의 구위는 나빠 보이진 않는데 커맨드가 흔들리네요. 네, 특히나 주자가 있을 때 또 주자가 등 뒤에 있을 때 커맨드가 중요한데 네. 주자 있을 때 없을 때 편차가 좀 있긴 그렇죠, 있었어요. 예. 네. 유강남 선수가 공을 받아주지 못하면서 일단 뒤로 흘렀고요. 지금은 캐칭 미스입니다. 그 사이에 주자 2루까지 움직였습니다. 1회부터 득점권 위기를 맞고 있는 롯데자이언츠. 타석에 계속해서 니시카와 마나야. 볼투의 불리한 카운트입니다. 다시 낮게. 지금 빠른 공에 일본 이 세이브 라이온스 타자들이 잘 배트를 내지 않고 있어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는 떨어지는 공에서도 방망이가 나오지 않고 있는 거죠. 기본적으로 포심이 뒷받침이 좀 되면서 기본으로 깔리면서 다른 보조 구종들이 들어가줘야 되는데 지금 일단 포심의 커맨드가 잘 되지 않으니까요. 높은 공을 때렸습니다. 뒤로 가는 파울. 3볼에서 공략을 해봤던 니시카와 마나야 선수였고요. 근데 구위는 있는 것 같아요. 네. 예. 지금 같은 어떤 타구 결과를 보더라도 구위는 있는 것 같습니다. 노림수를 갖고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파울 타구를 양산했던 비슬리 선수였고요. 지금 일단 세이브의 타선이 만만치 않은 타선이에요. 지금 물론 뭐 네. 일본에서는 팀 타율이 떨어지고 공격력이 떨어지지만 지금 거의 다 주전들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렇죠. 다시 파울. 니스카와 선수도 홈런 10개 기록했잖아요. 그렇죠. 홈런 10개도 쳤고 도루도 25개 한 선수예요. 그러니까 파워도 있고 스피드도 있고. 네. 롯데에 필요한 선수네요. 네. 그렇죠. 타율이 그렇게 막 높지는 않은 높진 걸로 않았어요. 나오고 예, 있는데 예. 확실히 타격에서의 이 능력이 있는 선수입니다. 네. 풀 카운트. 주자 2루 상황. 빠른 공에 그렇죠. 스윙 삼진. 지금 스피드가 조금 준 거 보니까 체인지업성으로 보이는데 제구는 어땠나요? 그럴까요? 네. 이거 뭐 오히려 손에서 빠진 게 네. 조금 효과를 본 듯한. 확실히 지금 0점 조절은 잘 되진 않고 있지만은 어쨌든 아웃카운트는 잘 잡아가고 있습니다. 네. 저는 외국인 투수는 일단 힘으로 밀어붙이는 그 구위가 있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저는 나쁘지 않게 봤어요. 네. 특히나 이제 파울입니다. ABS 그 효과를 보려면 구위형 투수가 그렇죠. 조금 더 유리하죠. 네. 이제 4번 타자 리난커 선수의 타석입니다. 변화구 제구력 지금 잡혀가고 있어요. 초구의 헛스윙 스트라이크. 조금씩 던지면서 또 감을 잡아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켜봐야겠습니다. 힘 대 힘으로 붙었을 때 또 밀리지 않을 수 있는 타자가 리난커죠. 이 선수는 대만에서도 굉장히 파워가 특출난 선수였었고 네. 대만 국가대표 팀으로도 활동을 했고 올해 WBC도 출전합니다. 네. 원볼 원 스트라이크. 롯데는 국가대표가 없어요. 네. 좀 아픈 현실이긴 국가대표가 없는 하죠. 거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는 오히려 더 잘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확실히 좀 무리해서 몸을 끌어올릴 이유가 딱히 없어진 상태이기도 하고요. 시즌에만 맞출 수 있는 거니까요. 그렇죠. 뭐 롯데가 잘 되는 게 중요하니까요. 그렇죠. 비슬리 선수가 파울 타구를 또 만들어 내면서 카운트를 유리하게 끌고 갑니다. 원볼 투 스트라이크. 다시 커트. 지금 공은 제일 좋아 보였네요. 네. 네. 커맨드도 좋았고 스피드도 152. 지금 이 빠른 공의 구속이 계속해서 152 정도로 찍히고 있거든요. 지금 이 캠프 이 정도 기간에 152 정도면은 어느 정도 컨디션을 볼까요? 뭐 컨디션이 그래도 잘 올라오고 있다 정도는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초구도 152가 나왔으니까요. 그렇죠. 지금 비슬리는 본인이 던지고 싶어하는 공이 있네요 따로. 네. 유강남 포수와 사인을 맞추는 과정이 좀 길었습니다. MPB 때도 좀 자기 고집이 있었죠 비슬리는. 과연 어떤 공을 선택할지. 원앤투의 카운트. 몸쪽 변화구.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자기 어떤 주장을 관철했을 때 결과가 좋으면 괜찮은데 맞아요. 네, 결과가 좋지 않았을 때는 조금 이게 흔들리는 거죠. 지금까지 사실 이 슬라이더를 써볼 만한 카운트가 안 잡혔기 음. 때문에 본인이 한번 시험을 뭐 해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투볼 투 스트라이크. 다시 변화구 높게 들어갑니다. 그러면 약간 스플리터성이고. 확실히 지금 이야기가 나온 이 변화구 구종만 봐도 다양한 구종을 구사할 수 있는 게 비슬리 선수의 장점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실전 들어가면은 투구수는 요거보다는 조금 줄어야
그렇죠. 또 이닝을 그럼요. 많이 먹을 수가 네. 있죠. 풀 카운트에서 빠졌습니다. 다시 한번 볼넷. 말씀해주신 것처럼 지금 투구수가 계속해서 불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오늘 비슬리 선수가 2이닝 소화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일단 확실히 좀 더 많은 내용들을 보여주고 싶어서 좀 많이 던지는 거겠죠. 근데 저는 예방 주사를 뭐 미리 맞는 건 좋다고 봐요. 지금 현재 다양한 구종들이 다 들어오고 있는데 저는 비슬리는 결국 KBO 리그에서 좋아지려면은 다양한 구종과 다양한 코스를 활용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네, 지금 그런 모습들은 나와주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볼넷 2개로 주자 2명입니다. 5번 타자 알렉산더 카나리오. 지금 슬라이더는 처음으로 스트라이크 좀 통과했고요. 네. 또 좌타자가 있을 때 슬라이더와 우타자가 있을 때 슬라이더 좀 다르거든요. 네. 예. 우타자를 상대로 던질 때는 나름대로 타켓 설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이 슬라이더는 통했고요. 세이브 라이온즈의 오늘 경기 첫 우타자가 나왔고요. 이번엔 조금 빠졌습니다. 몸쪽 깊게. 지금 주자가 좀 쌓이다 보니까 빠른 공이 안 들어오죠. 좀 장타나 이런 것들을 좀 의식을 하는 것 같고 카나리오가 또 실제로 일발 장타가 있습니다. 메이저리그에서 많은 네. 홈런을 치진 않았지만 네, 충분히 뭐 장타 칠 수 있는 유형이고요. 첫 선을 베는 날이니까 아무래도 긴장도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밀어친 타구가 파울 지역에 떨어졌습니다. 어쨌든 비슬리의 장기는 저 150km 상회하는 그 패스트볼일 텐데 저 패스트볼이 그래도 나름대로 커맨드가 좀 돼야 나머지 변화구까지 살릴 수 있을 텐데. 계속해서 주자 2명. 원앤투의 카운트. 변화구 헛스윙 삼진. 좋았어. 말루 1루와 1루. 비슬리 선수가 1회 말 위기를 스스로 탈출하고 있습니다. 자, 위기 이제- 관리형 투수. 그렇습니다. 삼진으로 위기를 이겨냈던 제러미 비슬리 선수였고요. 양 팀의 1회 득점 없이 1회가 끝이 났습니다. 비슬리 선수가 마운드에 올라왔고요. 타석에는 6번 타자 이시 카즈나리 선수가 들어와 있습니다. 1회를 이제 한번 경험을 했으니까 2회에는 조금 더 안정적으로. 1루수 좋아요. 한동희 네. 바운드 잘 맞춰놓고 땅볼을 직접 처리했습니다. 지금은 슬라이더를 보이는데 초구 그 패스트볼 헛스윙 유도하고 2구의 슬라이더 이렇게 좀 간단하게 아웃카드를 잡는 모습 좋고요. 네, 한동희 선수 첫 그 땅볼 타구 처리 잘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올 시즌 또 한동희 선수가 합류를 했는데 이제 또 1루수로서의 활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한동희 선수는 포지션도 저 이대호 선수 연상케 하잖아요. 그렇죠. 3루 1루. 경남고등학교 후배로서 이대호 선수가 좀 겹쳐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그 시작이 부디 올해가 됐으면 하는 네. 바람도 있고요. 아직 갈 길은 멀어요. 냉정한 이창섭 위원이었습니다. 그래도 2022년 또 4월에 보여줬던 그 임팩트만 생각한다면 충분히 그 제목을 또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한 달이었으니까요. 그 아름다운 한 달을 계속해서 유지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그때는 전 세계에서 야구 제일 잘했어요. 그렇습니다. 저 이창섭 선생은 좀 신중해질 수밖에 없어요. 작년에 워낙 설레발을 좀 쳤거든요. 저. 이제 7번 타자 타키자와 나스오 선수의 타석입니다. 좋아요. 스트라이크 잘 잡아내면서 원앤투의 카운트. 지금 커브 같은데요. 좀 네. 처음 본 것 같아요. 구종이 되게 많아요. 네. 네. 비슬리 선수가 앞선 1회와는 다르게 2회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면서 타자들과 유리한 카운트를 승부를 끌고 가고 있습니다. 커트해냈습니다. 저러다가 이제 속구 들어오면. 네. 커브 하나 바깥쪽으로 보여주고 패스트볼 이 배합은 좋고요. 네. 확실히 이렇게 좀 본인만의 페이스로 끌고 갈 수 있게 된다면 충분히 정규리그 개막했을 때도 충분히 롯데의 이 마운드 한 축을 든든하게 지켜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볼 투 스트라이크. 다시 변화구 왼쪽이고요. 파울 괜찮아요, 지역에서 괜찮아요. 잡았습니다. 3루수 박찬영 선수가 쫓아가서 타구를 정리합니다. 물론 타순이 다르긴 하지만 2회에는 확실히 안정감이 있어요. 네. 네. 사실 이런 모습을 기대하고 영입을 했을 건데요. 1회는 조금 흔들렸는데 2회는 뭐 다른 피처가 됐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뭐 판단 또 빨랐죠. 조성환 위원이 볼 때도. 네. 네. 박찬영 선수가 잘 따라가서 파울 플라이를 처리하면서 투아웃입니다. 일단 롯데도 양 코너의 수비가 중요하기 때문에 중요하죠. 네. 중요하죠. 이제 코너가 지금 날카로운 타구인데요. 라인 안쪽에 들어왔습니다. 좋았어요. 페어볼. 타구는 담장까지 굴러갔고 와타나베 세이야가 2루까지 도착합니다. 코너 내야수들 얘기를 하려다가 말았는데 코너가 왜 중요하냐면 지금처럼 코너로 타고 가면 장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코너 내야수들 역할이 중요합니다.
지금 땅볼로 저 라인으로 빠져도 장타거든요. 그래서 네. 이 박찬현 선수하고 한동희 선수 역할이 중요하죠. 투아웃까지 잘 잡은 이후에 와타나베 선수를 상대로 2루타를 맞으면서 다시 한번 위기에 몰려있는 롯데자이언츠 비슬리 선수입니다. 와타나베도 지난해 세이브에서 신성으로 떠올랐던 선수라서 그럼요. 네. 지난해 110안타네요. 네. 네, 잘 쳤어요. 9번 타자 무라타 레온 선수입니다. 이창섭 위원이 저 경기 전에 공부 엄청 열심히 했어요. 네. 감명 깊었습니다. 근데 전에도 선배님과 스토킹 촬영했을 때도 많이 하고 들어갔는데 말을 거의 못했어요. 아니 이거 나를 까는 것 같아. 아닙니다. 아, 좋았어요. 변화구로 카운트를 잡습니다. 아니, 저는 와타나베 선수 프로필 보고 저 선수가 2002년생이라서 좀 놀랐어요. 좀 외모가 그렇게 안 보이더라고요. 경력이 좀 많아 보이죠. 그렇죠. 예. 타석에서 또 여유를 가지면서 또 장타를 뽑아내기도 했고요. 장타툴이 있는 선수입니다. 네, 무라타 레온 선수를 상대로는 노볼 투 스트라이크. 유리한 카운트에 비슬리 삼진? 몸쪽에 아 이거 ABS. 체크 스윙 판독도 한번 해볼 만한 것 같은데요. 아, 근데 확실히 일본 타자들이 저런 유인구를 좀 잘 참아요. 네, 지금 사실 아, 유강남 안 포수가 원한 쪽은 가운데에서 바깥쪽인데 공이 먼저 빠져서 몸쪽으로 오히려 이게 효과를 볼 뻔했는데요. 네, 타자 입장에서는 투수가 빠진 공이 제일 그 속기 쉽거든요. 그렇죠. 땅볼 타구가 파울 지역으로 향합니다. 슬라이더만 계속해서 4개 연속 던졌습니다. 이번 이닝에는 확실히 변화구 위주의 피칭이 좀 많이 보인다라고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지금 카운트에서 뭐 하이패스트볼 정도 하나 보여주면 어떨까 싶은데요. 네. 세이브 라이온스의 응원단 역시 찾아와 있는 난도 아 스타일이죠. 하이패스볼. 자, 하이패스트볼 높게 떠올랐습니다. 이번엔 1루수 한동희 파울 지역 따라갑니다. 아 파울 어쨌든 지역에 들어가네요. 이 조성원 위원의 예언 해설. 네. 누구보다 롯데를 잘 알고 있는 해설이기 때문에 네. 아니 지금은 그 의미 있는 하이패스트볼이면 힘이 조금 더 담겨 있거든요. 어. 그러면 타자를 잡기에 좋은 구정이니까 이제 변화구 4개 연속 던졌으니까 공 하나 보여주고 하나 보여줬으니까 이제 가운데서 밑으로 좀 가라앉는 변화구 하나 던지면 이제 타자가 반응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제구만 잘 되면 잡을 수 있습니다. 9번 타자 무라타 레온 원볼 투 스트라이크. 계속해서 유리하게 끌고 가고 있는 비슬리입니다. 그렇죠. 떨어뜨렸고 컨택이 됐네요. 파울입니다. 어쨌든 예언은 계속 적중이에요. 맞아요. 네. 지금 계속 이 조성원 위원이 말씀해 주시는 대로 일단 흘러가고는 있거든요. 아니 이거는 어떻게 보면 볼배합의 수순인데 그 정리된 대로 그 공을 잘 던져주고 있지만 하나 차이거든요. 네. 하나가 낮았으면 헛스윙이 됐을 테고 아까 하이패스트볼도 하나가 높았으면 아마 헛스윙되지 않았을까. 야구는 뭐 공 하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그런 커맨드가 정교한 투수는 아니었으니까요. 지금도 사인 교환이 좀 길어졌습니다. 네. 지금도 비슬리가 던지고 싶은 구종이 있는 근데 걸까요? 지금 본인이 던지는 구종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네. 이것저것 좀 체크를 해보는 것 같고. 아 그럼요. 네.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결과도 중요하지만요. 자, 원앤투 다시 파울. 일단 레온 선수의 방망이에 계속해서 맞고는 있습니다. 네. 그 일본 타자들 삼진 잡기는 또 만만치는 않습니다. 네. 좋은 설정도 잘 돼 있고 그 유인구도 잘 참고 문화 자체가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네, 일본 타자들은 삼진 당하는 걸 굉장히 좀 치욕스럽게 생각을 해서 일단 커트를 최대한 하려고 하는 거고요. 계속되는 커트로 계속해서 원볼 투 스트라이크. 몸쪽입니다. 몸쪽에 들어 올렸고 센터 쪽 중견수 손호영 야, 손호영! 뒤로 물러나면서 잘 잡아냅니다. 잡았어요. 중견수 손호영. 안정적인 캐치를 보여주면서 손호영 선수가 이닝의 마지막 아웃 카운트를 책임졌습니다. 아 초기 판단 좋았던 것 같아요. 이번에도 위기를 벗어나고 있는 비슬리 선수였고요. 여전히 0대 0의 스코어입니다. 저희는 잠시 후 3회 초로 이어드리겠습니다.